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무화과 크리스 반 알스버그 글 그림 미래의 아이에서 나왔습니다. 치과의사 비보 씨는 몹시 까다로운 사람이었어요. 병원은 물론 자기가 사는 작은 아파트도 늘 깔끔하게 청소했죠. 또 집에서 기르는 개 마르셀이 가구 위에 올라앉기라도 하면 무섭게 하단을 쳤어요. 이 불쌍한 개는 마음대로 짖지도 못했답니다. 어느 이른 아침 한 할머니가 병원 앞에서 비보 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가 너무나 아팠던 할머니는 의사를 보자마자 치료해달라고 매달렸죠. 하지만 까다로운 치과 의사는 미리 약속하지 않은 환자는 봐줄 수 없다며 거절했어요. 그래도 할머니가 끙끙 앓자 비보 씨는 손목시계를 흘끗 보고는 할머니를 병원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잘하면 자투리 시간을 내어 돈을 좀 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입안을 살핀 뒤 슬며시 웃으며 말했어요. 이를 빼야 되겠군요. 이를 뽑고 난 뒤 치과의사는 할머니에게 또 한마디 했어요. 이를 뺀 자리가 아프지 않게 약을 드리겠소. 알토니가 빠지자 기분이 좋아진 할머니가 말했어요. 의사 선생, 내가 돈이 없다오. 대신 돈보다 더 좋은 걸 드리리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무화과 2개를 꺼내 치과의사에게 내밀었죠. 무화과요? 비보 씨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나식하게 속삭였습니다. 이 무화과는 아주 특별하다오. 선생이 꾼 꿈이 진짜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비보 씨는 할머니가 미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손에 든 무화과를 내던지고 할머니를 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할머니는 쫓겨나면서도 약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보 씨는 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며 약도 주지 않고 할머니를 내쫓았어요. 그날 저녁 비보 씨는 마르셀을 데리고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마르셀은 나무 밑이나 덤불 사이에 코를 대고 킁킁거리기를 좋아했지만 그럴 때마다 비보 씨가 마르셀의 목줄을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비보 씨는 잠자리 들기 전에 꼭 밤참을 먹었어요. 그날 밤 비보 씨는 할머니가 주고 간 무화과 가운데 한 개를 먹었습니다. 무화과는 아주 맛있었어요. 지금까지 먹어본 것 가운데 가장 달고 맛있는 무화과였어요. 다음날 아침 비보 씨는 계단으로 올라가려는 마르셀을 억지로 끌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다리가 짧은 마르셀은 주인의 큰 걸음을 따라가는 것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비보 씨는 마르셀의 사정 따위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흰 개털이 자기가 입고 있는 멋진 파란색 옷에 묻는 것이 싫었죠. 비보 씨는 사람들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쳐다보지 않겠어요? 그러자 비보 씨는 이렇게 생각했죠. 모두 내 옷이 멋지다고 생각하는군. 그러나 찻집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속옷바람으로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 세상에! 비보 씨는 허둥지둥 골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도대체 내 옷은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다 지난밤에 꾼 꿈이 생각났습니다. 자기가 속옷만 입은 채 바로 저 찻집 앞에 서 있던 꿈 말입니다. 비보 씨는 어젯밤 꿈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내려고 애를 썼답니다. 그때 골목 밖을 바라보던 마르셀이 지저대기 시작했어요. 비보 씨는 무슨 일인가 싶어 골목 밖으로 눈을 돌렸죠. 그 순간 잊었던 꿈이 모두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비보 씨가 속옷바람으로 집에 뛰어드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파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고무처럼 축 늘어져 버린 에펠탑을 쳐다보느라 모두 정신이 없었거든요. 비보 씨는 어제 할머니가 한 말이 모두 사실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무화과 한 개를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 뒤 사람들은 에펠탑을 다시 세우느라 몇 주를 보냈습니다. 그 사이 비보 씨는 원하는 대로 꿈을 꾸는 법을 연구하려고 책을 10권도 넘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잠들기 전에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비보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다. 비보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다. 이제 비보 씨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꿈을 꿀 수 있었어요. 꿈속에서 비보 씨는 멋진 보트와 자가용 비행기를 가지고 있었고 지중해에 있는 궁궐 같은 집에 사는 부자가 되었죠. 비보 씨는 날마다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비보 씨는 두 번째 무화과를 꺼내 들었어요. 바로 오늘이야. 그, 그리고 잘 익은 무화과를 접시에 담아 식탁에 올려놓았죠. 내일 아침이면 이 치과의사는 세상에서 가장 돈 많은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비보 씨는 마르셀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밤만 지나면 저 작고 볼품없는 개 대신 크고 멋진 사냥개와 산책을 나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비보 씨가 치즈를 꺼내려고 잠시 식탁에서 등을 돌린 순간 개 짖는 소리와 함께 접시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놀라서 돌아보니 세상에 마르셀이 의자에 올라서서 아빠를 식탁에 올려놓은 채 하나 남은 무화과를 먹고 있지 않겠어요? 비보 씨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마르셀은 도망쳤고 비보 씨는 개를 잡으려고 온 집안을 뛰어다녔죠. 마르셀이 침대 밑으로 숨어버리자 비보 씨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일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 이 일을 절대 잊지 못하게. 비보 씨는 화가 잔뜩 난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비보 씨는 몹시 어리둥절했어요. 자기가 침대 위가 아닌 침대 밑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눈앞에 얼굴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얼굴이었어요. 그 얼굴이 말했습니다. 자, 이제 산책 나갈 시간이다. 이리온 마르셀. 그리고 손이 쑥 들어오더니 자기를 잡아당겼어요. 비보 씨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죠. 하지만 개 짖는 소리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음. 어, 권선징악이라고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써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난 나쁜 마음 먹지 않을 거야. 나 착하게 살 거야.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책을 이제 권선징악적 주제를 갖고 있다. 어려운 말로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 비보 씨 한번 볼까요? 안경 썼고요. 콧샘을 또 정갈하게 다듬었고 여기 좀 잠잘 때 걸치는 수면 가운이잖아요. 잠잘 시간인데 지금 나비 넥타이 매고 컵스 단추하고 아주 그냥 깔끔합니다. 지금. 그리고 즙이 뚝뚝 떨어지는 무화과를 먹는데 칼을 든 채 먹고 있죠. 성격이 급해. 이걸 접시에 담아서 먹을 시간이 없네. 지금 처음부터 첫 문장이 치과에서 비보 씨는 몹시 까다로운 사람이었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작가가. 까다로운 성격의 사람이고요. 지금 여기 식구도 자기밖에 없잖아요. 강아지가. 근데 신문지로 막 때려. 어디 올라가면 때리고 막 무섭게 야단치고 마음대로 치지도 못하게 하고 자유가 없네. 자유롭게 안 하고 굉장히 구속을 많이 하고 구박을 안 해요. 개를. 성격을 한번 먼저 봅시다. 할머니가 이제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요. 지금 포즈가 어때요? 환자 여기 지금 무릎으로 콱 누르고 손으로 이렇게 눈 누르고 싱긋 웃으면서 막 이 험악한 벤치를 막 탁 들이대고 있네요. 그냥 뭐 환자가 뭐 어떻게 뭐 아프든지 말든지 그냥 뭐 그런 배려하는 느낌이 좀 안 들어요. 그리고 처음엔 봐줄 수 없어요. 그랬다가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돈을 좀 벌까?
들어오세요. 지금 돈을 번다. 짜투리 시간을 내서 돈을 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지금 할머니가 돈이 없대. 그러면서 무화과를 주잖아요. 대신 이거 드리겠다. 이건 아주 특별한 무화과로 하는데 막 그 말을 못 믿고 화가 나서 막 소리를 질러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의심하고 화를 잘 내고 그다음에 요 지금 요 한번 요 보세요. 아우 이마에 핏대가 쫙 섰네. 그리고 미간을 찡그리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있어요. 지금 돈을 좋아하는데 무화과를 내놓으니까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약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약을 안 주고 내쫓았어요. 너무 비정하네요. 지금 벽에 몬드리안 그림이 있고 이렇게 딱딱 규격 맞춰서 이렇게 있고 먼지 하나 없고 깨끗하게 정갈하게 지금 잘 시간인데 자기 전에까지도 이렇게 뭐 때문에 집에서 이런 옷을 입고 있을까요? 예. 생김하며 코수염하며 이런 거 하며 굉장히 까다로운 깔끔한 정돈돼 있는 걸 좋아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좀 정확한 사람인 것 같네요. 까다롭고 깔끔하고 얘는 지금 혓바닥 내밀고 먹고 싶어서 쳐다보는데 한참도 안 주네. 산책을 가는데 마르셀은 나무 밑이나 덤불 사이에 코를 대고 킁킁거리는 걸 좋아하는데 그럴 때마다 목줄을 세게 잡아당겨요. 그 얘기는 뭐죠? 걔를 조금 더 신경 안 쓴다는 자기 마음대로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지금 여기도 얘는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잡아 끌잖아요. 산책 가자. 조금 더 마르셀은 신경 안 써요. 그리고 자기는 걸음이 보폭이 크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아직 어려서 조금밖에 못 걸어. 따라가려면 너무 힘들어. 그래도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막 잡아 끄는 거야. 개주를. 그리고 흰 개털이 자기가 입는 옷에 묻는 걸 싫어해요. 지금 외로운데 강아지 의지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강아지 털이 좀 묻는 게 뭐 대수예요?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강아지랑 내가 또 의지하고 또 서로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뭐 개가 말은 할 수 없고 영은 없지만 그래도 개는 굉장히 주인에게 충성하고 주인을 사랑하는 표시를 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개를 키우다 보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개라도 키우면 자존감이 좀 살죠. 왜냐면 저녁에 인제 주인이 들어올 때 개가 막 있는 대로 그냥 소리 지르면서 달려들고 사랑한다고 막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환영하잖아요. 근데 이런 개를 갖다가 이렇게 굽어가네. 근데 어느 날 정말 꿈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그림의 특성은 꿈과 현실이 지금 섞여 있어요. 꿈과 현실이 섞여 있죠. 그다음 생각하는 게 또 현실이 되고요. 생각하는 대로 또 현실이 돼.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포스트 모던적인 책이에요. 꿈과 현실의 경계가 지금 없어요. 이거 봐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꿈인데 이게 현실이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철제탑이 구부러지겠어요, 고무처럼. 그러니까 꿈이 현실이 되고 그렇다는 점에서 포스트 모던적인 작품이다. 그래서 이게 정말이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죠. 그러고 나서 남은 무화과 나무 한 개를 어떻게 쓸까? 이거 인제 한 번밖에 안 남은 기회잖아요. 선생님 요거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네요. '야 내 무화과 한 개밖에 안 남았다. 이걸 어떻게 써야 내가 행복하냐.' 할 때 이 무화과 한 개를 한 번뿐인 내 인생으로 한번 바꿔 보실래요? 그럼 한 번뿐인 내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는데 지금 이 사람은 무슨 생각만 하고 일평생 사는 거죠? 돈을 어떻게 벌고 내가 세계 제1의 부자가 어떻게 하면 될까? 부자가 돼서 뭐 하려고. 어차피 여기 지금 지중해 궁궐 같은 집에 부자 되고 멋진 보트 작은 비행기 갖고 있으면 뭐해. 궁궐 같은 집에 자기 혼자 살면 뭐 할 거야. 지금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뭐 돈 많이 갖고 있다고 남 도와줄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한데 부자가 돼서 그 돈을 어떻게 쓸 건가가 또 중요하죠. 아무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사는가를 알 수 있죠. 자,
비 보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책을 10 권도 넘게 읽고 뭐 원하는 대로 꿈을 꾸는 법을 연구하고 비 보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다. 최면을 걸죠. 그래서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고 연구하고 뭐 자기가 노력한 대로 자기가 상상한 대로 최면을 건 대로 된다. 이것도 좀 문제 있는 생각이죠. 다 되는 것은 아니죠. 생각한 대로 다 되면 큰일 납니다. 자, 원하는 대로 꿈을 꾸는데 돈을 추구하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돈을 추구해요. 왜냐면 돈이 힘이거든요. 돈만 있으면 사람들이 쩔쩔매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거를 자유롭게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돈이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대신에 돈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됐거든요. 볼테리아 종인데 여기도 인제 강아지가 있어요, 똑같은 강아지가. 자, 드디어 오늘 저녁이야. 이제는 내가 무화과를 먹고 원하는 대로 그 꿈을 꾸면 '나는 내일이면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된다.' 이렇게 꿈에 부풀었어요. 그리고 인제 마르스를 쳐다보는데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지금 그게 말하자면 이게 인제 이웃이라고 볼 경우에 어떻게 대하는지 알 수 있죠. 저 자꾸 볼품없는 저 강아지. 아유 저거 인제 저거 오늘로 끝이야. 내일이면 내가 저 개 대신에 크고 멋진 사냥개와 산책을 나갈 거야. 아니 개를 같이 키우는데 이거 정말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뭐 저 볼품없고 작고 아유 형편없네. 이렇게 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사람도 개를 이렇게 대하는 사람은 사람은 어떻게 대하겠어. 더 그렇게 대하겠지. 이 사람 이 지금 의사의 성격을 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개가 먹었네. 야 그래서 입장이 바뀝니다. 지금 막 때리려고 하잖아요. 숨었는데 입장이 바뀌었어요. 근데 소원을 이루어주는 무화과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무슨 소원을 평소에 가졌겠어요? "어우 저 나를 맨날 구박하는 저 주인 아주 그냥 내가 저런 주인을 좀 혼내 줬으면 좋겠다. 그냥 내가 사람이 돼 가지고 저런 주인을 좀 혼내 주면 좋겠네. 나도 저렇게 구박 좀 해서 아주 어 뜨거운 맛을 좀 보여주고 싶어." 이런 생각을 얘가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인제 얘가 먹고 입장이 바뀌었지. 이 강아지 소원대로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 소원대로 안 되고. 아이고 세상만 사 마음대로 안 되네. 자, 이 그림의 특성은 지금 인상주의 화가 세라의 전묘화를 보는 느낌이 들죠. 전묘화잖아요. 그런데 전묘화는 사실 굉장히 몽환적인 그림 꿈 환상의 세계 이런 거를 묘사하는 방식인데 이건 정말 너무나 사실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환상과 사실 그림의 기법에서 지금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특별히 빛과 그림자를 도입해서 이 내가 표현하려는 어떤 대상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이게 만들었어요. 명암이 뚜렷하죠? 더 사실적으로 보인다. 지금 여기 주름하며 그림자 다 있고 여기 지금 여기 유리창이 이렇게 비치잖아요. 여기도 다 지금 그림자들이 이렇게 선명하게 나옵니다. 다 있죠? 그래서 자 하여튼 이게 문학의 힘인데요. 현실적으로는 막 이런 사람을 응징해 줄 길이 없죠. 근데 이제 책 속에서나마 이렇게 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통쾌한 맛을 경험하게 합니다. '아 정말 이런 나쁜 사람은 벌 받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우리 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다 이런 나쁜 사람이에요. 다 이렇게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다 이렇게 삽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고." 내가 싫은 건 남도 싫어요. 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남한테 내가 먼저 하면 그 대접이 나한테 와요. 그래서 그런 성경의 말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아까 원래 지금 이 작가는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지만 선생님이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무화과가 딱 한 개예요. 근데 이거 먹으면 정말 꿈이 이루어져요. 그럼 무슨 꿈 꾸고 싶어요, 여러분? 실제로 정말 꿈이 이루어진다면 무슨 꿈 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만약에 정말
이 무화과 한 개 딱 있는데 요거 한 개 먹으면 소원대로 된다 할 때 이 한 개밖에 없는 무화과를 나의 한 번뿐인 인생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인생에 무엇을 원하면서 살 거예요? 지금 여기 약간 뉴에이지 그 느낌을 주는데 내가 뭐 내 잠재력을 개발하고 뭐 애쓰고 그래서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뭐 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은 이게 현실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해요.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뭐냐면 내가 믿는 대로 되는데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따라서 그걸 믿으면 그게 현실로 언젠가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우리는 돈, 돈, 돈. 치과의사처럼 아무 동물에 대한 애정 없는 사람이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겠어요? 아무 애정도 없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나만 혼자 부자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렇게 한 인생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중에 딱 설 텐데 그때 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 일생에 나는 무엇을 꿈꾸며 살 건가?' 아 그리고 그 나의 꿈꾸는 것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해 보면 좋겠습니다.